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저희 현장은 1월 말 입주를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장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가 입주할 예정인 5층과 6층의 실내 공사 또한 천장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외장 공사는 부분 자재 입구가 지체되고 있어 공사 일정에도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옆집과의 땅 분쟁 소송은 최종적으로 옆집 원고가 항소를 포기해 저희가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장 커튼웰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 건물 임대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식당 및 사무실 임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1월 8일부터 해외 관광 및 출입국 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제 입국도 출국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국 개방이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것인지, 현재 중국인들의 위치와 그 위상은 또 어떤 것인지, 왜 중국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훈센 총리는 중국 원조의 크라체 메콩강 다리 공사 기공식에서 캄보디아는 이번 중국 개방과 관련 일반 관광객들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뽀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눈물 나도록 기다렸던 중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코로나 전 700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다녀가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 중 중국 여행자 수는 240만 명이 넘었고 이는 전체의 36%에 해당하고 관광 수입 또한 18억 불을 뿌리고 갔을 정도인데, 코로나 후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2022년 작년 한 해 총 200만 명의 관광객 중 고작 9만 명이 중국 관광객으로 입국자 중 4.8%로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중국 여행 자유화 조치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캄보디아가 더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부 라타삭 사무총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전 중국은 세계 관광 원천 시장이었다. 이 나라에서 여행이 다시 재개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억눌린 여행 수요가를 감안한다면 올해 캄보디아는 약 200만 명의 중국 본토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전 1억 5,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전 세계로 여행을 다녔는데 이 숫자는 전 세계 관광객의 10%를 차지하며 관광 지출로만 약 2,580억 달러를 뿌려 이는 전 세계 관광 지출 1조 3천억 달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그렇게 중국을 미워하면서도 관광 입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 중 아세안 지역만 놓고 보면 3,220만 명의 중국인들이 방문하였는데 태국이 1,100만 명, 싱가포르가 340만 명, 말레이시아는 310만 명, 그 다음으로 캄보디아인 것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중국이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2019년 코로나 전 캄보디아 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50% 이상이 중국이 담당하였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관광 수입이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는 양국 수교 6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의 1대1로 정책 전만하더라도 캄보디아에는 큰 관심도 없었으며 중국인들 또한 별로 많이 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못 살기도 했고 투자할 만한 가치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한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그리 많지도 않은 원조 자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가난한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의해 동남아 최우선 지원국으로 낙점이 되고 중점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고, 동남아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지원국으로서 그리고 캄보디아는 중국의 군사 해양기지를 제공하는 전방위 거점으로 발전하여 지금 캄보디아의 가상의 적은 미국으로 만들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안정적인 지원이 시작되자 민간 기업들의 진출도 러쉬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중국의 부패 공직자들의 불법 자금과 민간 기업들의 돈 세탁 중간 거점지로도 이 나라를 이용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훈센 정부는 이런 시선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액수가 310억 달러에 이르며, 코로나 기간 중이던 2021년에 양자 무역은 112억 달러,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145억 달러의 무역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발전소 등 에너지 부분에만 15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도로, 고속도로, 항구 및 각 지역 공항 등 국가 인프라에 119억 달러나 빌려주었습니다. 반대로 2020년 2월 유럽연합은 캄보디아의 무역 특혜 관세 혜택을 중단해 이 나라의 의류 수출에 5억 달러나 감소하고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공제 산업의 존망의 위기로 몰아붙인 반면, 중국은 작년 1월 1일부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장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켜 양국 무역은 해마다 증가해 지금은 한국 캄보디아 간 무역량의 약 16배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훈센 총리는 최근 공개 연설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3,000km의 국도와 여러 개의 다리 건설에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길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캄보디아의 속담을 언급하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위해 많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었으며 양국 관계에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민간 분야 또한 독보적인데, 특히 부동산 개발과 카지노 산업은 감히 다른 나라 엄두도 못할 정도로 캄보디아의 내에 중국인들의 역할은 중추적이라 할 것입니다. 2020년에만 승인된 중국 민간 투자액은 44억 불로 전체의 53%에 해당하며, 2021년에도 줄긴 했으나 23억 불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의 65%, 카지노 산업의 77%가 중국의 민간인들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양지가 있으면 엄지도 있는 법, 이들의 막무가내식 투자에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유튜버 영상 36편 동상이몽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든든한 뒷배경 속에 캄보디아의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 3.1%에서 2021년 약 3%로 반등에 성공하였고, 2022년 작년은 약 4%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는 5% 이상의 성장을 중국의 도움으로 이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 또한 세계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2022년 작년 2.7%에서 올해는 4.3%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 방향은 서로 다르나 중국 정부와 민간 투자가 캄보디아에 특히 프놈펜과 시아누쿠빌에서 이미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 개방은 끝나지 못한 방학 숙제를 하듯 서둘러 많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프놈펜과 시아누쿠빌의 부동산 가격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손을 떠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는 오로지 중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엉망진창인 이 시장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이긴 하나 훈센 총리가 개발 목적으로 땅을 구매할 경우 중국인들에게도 명의 이전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제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명의로 직접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1:1로 주요 공사를 보면 정부 종합청사, 종합경기장 및 선수촌, 프놈펜의 신공항 건설, 프놈펜 시아누쿠빌의 고속도로 공사, 프놈펜 바벳의 고속도로 공사, 라오스 캄보디아의 신규 국도 건설 등 굵직굵직한 큰 공사들이 모두 중국 정부 지원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 후 수익의 대부분은 중국이 가져갑니다. 몇 년, 몇십 년의 이윤 창출 후 캄보디아 정부에 반납하는 형태라 결국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과 사용료로 지불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순채무국이며 거의 100억 달러가 넘는 외채, 즉 외국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중국이 채권국입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국제사회 현실 정치판에서 항상 중국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아세안 국가 중 중국의 얼굴 마담 꼬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 경제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며 최근 들어 높은 국제 금리로 인해 중국에 대한 채권 위험도도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국을 싫어하듯 캄보디아 국민들 또한 중국을 싫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들의 캄보디아인의 경제활동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이 들어와 땅값과 생필품 등 물가만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캄보디아에 동화되지도 않는 중국 노무자들에 의해 공사를 하고 카지노, 술집, 식당 등 대부분 자기들만의 단절된 생활 공간을 만들어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더욱더 화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놓고 중국 우월주의를 자랑하는 등 어설픈 졸부건성 때문에 더욱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중국에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을 뿌릴 때 캄보디아는 늘 행복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코로나 양성 비율이 20%가 넘고 입국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 당국의 현실을 보면 당분간 중국 거래처나 중국 식당 그리고 중국인들이 밀접 거주 지역은 교민 여러분들도 방문은 삼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새롭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